여러분, 창가에 서서 앞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이것이 정면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은 명당인 집이며 어떤 시기든 반드시 큰 부와 큰 명예가 생기는 집입니다. 혹 여러분의 집에서 이것이 보이신다면 절대 이사가지 마시고 그곳에 오래도록 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터가 좋은 집이라는 것, 즉 부와 번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좋은 곳에 집을 사두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런 곳이라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곳은 기운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있으며 또 어느 집은 상대적으로 기운이 적게 들어오고 잘 흐르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집에서도 상대적으로 밝은 곳이 있고 또 어두운 곳이 있듯이 이것은 풍수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외풍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이것이 보이게 된다면 그 집에서는 어떤 시기든 부가 생성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보통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기운이 완전히 적응이 되는 것을 3년이라고 하는데 혹 이제 알려드리는 형상이 있는 집에 사시거든 무조건 3년 이상 사시도록 하세요. 아니,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가에서 이것이 보이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창가에서 이런 산이 보이시나요? 전자의 산은 큰 학자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며 또 후자의 산은 큰 부자가 나온다고 하는 곳입니다. 네, 전자의 산을 풍수에서는 문필봉이라고 하며 후자의 산을 풍수에서는 귀인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혹 창가에서 이런 산이 정면으로 보이신다면 무조건 그 집에서 오래도록 사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창가에서 대도로가 연결된 큰 물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무조건 살아나는 터라고 하여 부가 쌓이고 형성이 되는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큰 강변을 말하는 곳이죠. 물론 물이 잘 흐르면 흐를수록 그 터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하지만 물이 잘 흐르지 않거나 흐르는 물이 오염이 되고 탁하다면 그곳은 흉지라고 말을 하고 또 죽어가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런 곳은 절대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집이 수평이 맞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흉지는 수평이 맞지 않는 집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수평이 맞춰져 지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실제로 수평이 맞지 않는 곳에 평탄 작업을 하지 않고 지어진 집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이죠. 이런 곳은 흐르는 기운이 거세 반드시 큰 몰락을 겪게 되는 곳이라 장사를 하여도 이런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거주를 하여도 이런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터가 경사진 곳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나 이런 곳은 땅을 도두어 평지같이 만들고 나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파트는 이런 곳들이 거의 없죠.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집들이 아주 왕왕 많이 있습니다. 혹 이런 집에 사시거든 얼른 이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곳에서는 누가 살아도 그 기운이 다 발휘될 수가 없고 또 터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잠식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의 경우 기운을 이길 수 있는 곳에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파트는 터의 기운보다 대기의 기운이 훨씬 많이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하여 층별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저층 즉 땅에 가까운 층일수록 터의 기운이 대기의 기운보다 강하니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층으로 갈수록 터의 기운보다 대기의 기운이 강해지니 안정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고층에는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저층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적은 경우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나이가 많으신데 고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집안에 소파나 의자 같은 것들은 가능한 딱딱한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안락한 것, 푹 꺼지는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와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저층에 거주를 하신다면 소파나 의자들을 상대적으로 각이지거나 딱딱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로 안방이 거실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안방이 거실보다 작다면 가족적인 집이며 또 안방이 거실보다 크다면 사회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자의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주를 하는 것이 좋고 또 후자의 경우라면 젊은 사람들, 즉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거실의 크기는 주방의 크기를 제외한 순수한 거실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방이 거실보다 작은데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면 거실에는 무조건 단단한 것, 즉 의자나 탁자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며, 또한 거실의 가구도 둥근 형태보다는 각이진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실이 안방보다 작은데 나이 든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면 무조건 소파는 아주 편안한 스타일로 두셔야 하며, 또 안방의 침구도 가능한 푹신한 것을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거실의 창이 크면 클수록 부가 형성될 집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창이 작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문이 아주 많았고 또 통로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는 문이나 통로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여 이것을 창이 대신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실의 창인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집 어디에서든 밖을 다 볼 수 있었고 또 마당이 있어 마당에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나, 현대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밖을 살펴보기가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오픈형 주택 형상이었으나 현대는 밀폐형 주택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창이 크면 클수록 좋은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집이 부가 쌓이고 커지는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이 거실의 창은 아주 작으면서 밀폐형 주택이라면 절대 거실에 많은 가구를 둔다든가 또 많은 물건을 둔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집에서 기운의 흐름에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되며 그 집에서 금전적인 부족이나 금전적인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바람이 통함에 문제가 없는 집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을 죽은 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집안 어디든 창을 열어 바람이 잘 들어오고 또 바람이 잘 나가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를 하셔도 바람이 잘 안 들어오는 집 참 많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냄새로 인해 참 애를 먹을 것이고 말이죠. 맞습니다. 집이 명당이고 또 풍성한 기운이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 냄새가 전혀 생기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시라면 절대 하시는 일에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집에 거주를 하시거든 무조건 환기에 신경을 쓰세요. 네, 그래야 하시는 일에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현관에 불편함이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집을 구하실 때는 현관이 춥거나 또 기온의 영향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네, 과거 풍수에서 대문에 해가 잘 들면 그 집은 명당이고 큰 번영이 생기는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 아파트들은 현관이 추운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로 같은 것들이 생기는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집은 좋지 않은 집이에요. 맞습니다. 현관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 그 집이 바로 명당인 집이고, 그런 집에서는 누구이든 사는 동안 항상 행복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명당인 집이 어떠한 집인지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